안녕하십니까. 김용우 법무사입니다. 금일은 임차권 등기명령 해제 신청서, 즉 전에 상행하였던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서에서는 임대보증금을 반환해주지 않아가지고 등기부상에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을 해서 기입하는 그 과정에 대해서 설명드렸고, 금일은 그 이후로 임대인이 임대차 보증금을 갖다가 전액 변환해줘 가지고 그 채무자, 즉 채무자가 반환을 해준 거죠. 그래서 이제 채권자인 임차인이 그 임차권 등기 명령 해제 신청서를 법원에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즉 기존 임차권 등기 명령을 취하하고 말소하는 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임차권 등기 명령 등기를 해제하려면 일단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포털에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신청할 때와 같이 여기 서류 제출해서 민사 신청에 들어가야 합니다. 그럼 민사 신청에 들어가면 이와 같이 화면이 뜨는데요. 전면에는 임주택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서를 했지만 이번에는 해제니까 해제 신청을 들어가야 합니다. 취소 신청이 아니고요. 임대차 등기명령 취소 신청은 채권자가 한 해제 신청을 안 했을 때 취소 신청을 하는 것이고, 우리는 채권자가 돈을 다 받아가지고, 그러니까 임대보증금에 대한 채권자인 임차인이죠. 임차인이 돈을 이제 다 받아가지고, 임대인으로부터 돈을 다 받아가지고 그 해제 신청을 하는 방법, 즉 취하하고 말소 신청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하긴 하는 관계인데, 여기에 그 내용이 있습니다. 임차권 등기 명령 해제 신청서라는 게 있죠. 여기를 클릭하면 되겠습니다. 여기를 클릭하면 이와 같은 화면이 뜨는데요. 여기에 이제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을 했던 그 사건 번호를 기재해 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제 신청서의 사건 번호를 기재하고 여기 확인을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확인을 누르면 이와 같이 신청인이 기존에 전자로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을 했기 때문에 그 신청인 이름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해제도 그 신청인이 하기 때문에 여기를 클릭해 주시고 확인을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전자수임 동의가 나오는데 여기에 클릭을 해주시고 여기에 확인을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와 같은 이제 임차권 등기명 해제 신청서 해가지고 이제 본문이 이렇게 나오는데 이제 사건 번호가 있고 이제 신청인이 있고 피신청인이 있는데 이 해제 신청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신청 이유를 이제 여기다가 해주는데, 보통 이 사건에 대해서 신청인은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을 취하고 취소 결정이 있으므로가 아니고요. 이것은 이제 취소 결정이 있는 게 아니고 채권자가 하기 때문에 취소 결정 필요 없고요. 취소 결정은 이제 임차인이 안 해줬을 때 임대인이 취소 결정을 받아서 하는 걸 때는 그걸 기재하면 되지만, 지금은 취소 결정이 필요 없이 임차인 스스로가 돈을 받았기 때문에 그냥 취하하고 동사건에 대한 임차권 등기 명령의 집행 해제를 신청합니다.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등록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등록 면회서인데 예전에
신청을 할 때 등록 면회세도 그때도 등록 면회세를 냈잖아요. 근데 이제 똑같은 방식입니다. 하지만 이제 한 가지 틀린 것은 그때는 등록 면회세가 이제 민법상 임차권 등기 약간 등기와 별도로 임차권 등기 명령은 그거하고 다르기 때문에 기타 이렇게 했는데 이것은 말수기 때문에 뭐 기타 안 하고 그냥 말수를 선택해서 이렇게 해주시면 되는데 그러면 직접 들어가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위택스에 들어와 가지고 서울은 이택스고 서울 이외에는 위택스입니다. 서울은 이택스고 그 서울 이외에는 위택스라고 이렇게 여기에 들어와서 등록 면회세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납부를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여기서 그러면 신고를 클릭하고 신고 클릭해서 이건 취득세가 아니고 등록 면회세니까 등록 면회세를 가서 여기서 등록분에 플러스를 해가지고 등록분 신고를 합니다. 등록분 신고. 그러면 등록분 신고는 이제 이미 로그인돼서 회원 가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신고인이 이렇게 떴죠. 납세자도 자기 이름으로 신고인과 동일하게 하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밑에 다음을 눌러가지고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는데 임차권 등기명령 해제의 목적 부동산이죠. 이게 부동산을 클릭하시고 그 다음에 건물이잖아요. 토지까지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은 전부 건물에 하면 됩니다. 토지는 아닙니다. 건물에서 사용수익을 하는 것이지 토지까지 물론 경매가 되면은 토지에 대해서도 다 미치죠. 그렇지만 임차권 등기는 건물에만 하는 것입니다. 건물에만. 그렇지만 그 모든 그 경매가 됐을 때는 토지의 처분 대금까지도 다 대항력이 미친 것이고 그거와 이거 더 대항력과는 별개입니다. 이게 말소는 건물에만 설정도 건물에만 하는 것이고 등기도 건물에만 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건물을 임차하는 거지 땅을 임차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경매 대금, 낙찰 대금은 토지 대금까지 미친다. 그건 대항력 때문에. 그렇지만 이건 임차권 등기 명령이기 때문에 건물만 임차한 것인데 건물을 체크를 해 주셔야 됩니다. 대항력 개념은 다른 겁니다. 그 다음에 설정할 때는 여기 설정할 때는 기타로 했지만 왜 그러냐면은 민법상에도 임차권 설정이라는 게 있잖아요. 지금 우리가 하는 것은 민법상 임차권이 아니고 그 임차권 등기 명령 등기잖아요. 임차권 등기 명령. 임차권 민법상이 임차권 설정은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로 합의해서 그 임대인 동의하에 이렇게 하는 걸 임차권 설정이라고 하는 거고 우리가 지금 임차권 등기 명령은 임대인은 허락 없이 임대인이 보증금 안 해주니까 일방적으로 하는 일종의 가압류 비슷하게 이렇게 일방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설정할 때는 기타로 들어갔지만은 말소는 그냥 기타로 하는 게 아니고 말소는 그냥 말소 일반 이걸로 하는 것입니다. 기타로 뭐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말소 일반으로 해도 아무 무리가 없습니다. 말소 일반으로 해야 됩니다. 말소 일반. 이거는 말소니까요. 설정할 때는 이제 임차권 설정하고 구분하기 위해서 기타로 들어갔지만 말소는 그거하고 상관없습니다. 말소 일반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말소 일반을 클릭해 주시고 그 다음에 다음을 누릅니다. 다음 절차로 저장 후 다음 화면으로 이동하십니까? 이걸 확인을 누르시고요. 그러면 이제 이런 화면이 신고한 내역이 뜹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부동산 소재지, 자기가 임차 건물에 부동산 소재지를
여기 클릭해서 가지고 써주면 되겠고, 그 다음에 그 부동산 소재지가 지방자치단체 어딘지 여기다가 해서 하면은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은 7,200원이 납니다. 여기 6,000원에다가 지방교육세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설정해 주시면 아까 거기에 기재해 주시면 그렇게 입력해 가지고 이제 돈을 이제 내면 이렇게 등록면허세 납부 확인서를 뽑을 수가 있습니다. 이 납부 확인서 7,200원입니다. 지방교육세 가지고 아까 말했듯이 등기 원인을 기타로 하지 않고 말수 일반으로 이렇게 하면 됩니다. 설정할 때는 설정을 해제할 때는 이렇게 되고 설정할 때는 기타로 했죠. 이렇게 해서 이 번호를 집어넣으면 됩니다. 이 번호, 이 전자 납부 번호가 아니고 이 번호 여기 이 번호를 입력하면 되겠습니다. 이 번호를 입력하면 입력하고 누르면은 다 그것이 표기가 됩니다. 아까 그 번호를 여기다 입력해가지고 납부 확인을 누르면 이게 자동적으로 뜨게 되어 있습니다. 자동적으로 이게 다 납부를 했으면 이게 자동적으로 뜨면 되겠습니다. 등록을 누르면 위로 딱 표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등기 촉탁 수수료는 어디서 내는지 알죠? 이건 전자소송이고 지금 본건은 전자소송이지만 등기 촉탁 수수료는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에 들어가서 내는 것입니다. 그 하는 방법도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임차권 등기 명령 해지 신청서에서 이제 등기 신청 수수료를 하려면 이제 그 아까는 대법원 전자소송 포털이었지만 등기 신청 수수료 즉 말소를 위해서는 등기소에서 말소를 해줘야 되잖아요. 법원에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등기소로 촉탁을 해가지고 등기소에서 등기부 등본에서 말소를 해야 되기 때문에 촉탁을 해야 됩니다. 그 법원에서. 그래서 그 등기 신청 수수료 그것은 이 인터넷 등기소에서 발부를 받아야 합니다. 전자로. 근데 여기서 등기 지원 서비스 여기로 들어가 가지고 부동산이니까 부동산 등기 신청 수수료 여기를 클릭해 가지고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요. 그러면 여기서는 이제 신규 납부를 해야 되죠. 처음이니까 신규 납부를 해서 여기 부동산 등기잖아요. 부동산 등기 이게 부동산이잖아요. 부동산 말수니까 부동산 등기를 하고 등기소는 이제 그 목적물의 소재지 아무데나 목적물의 소재지 등기소 권한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를 클릭하시고 입력한 등기소 정보와 신청서 제출 등기소가 틀리면 환급시 불편함과 추가 비용 발급될 수 있다. 그러니까 정확히 해라 이 소리예요. 한 번 더 여기를 클릭하면서 이걸 읽어보면서 정확하게 해당 등기소 목적물이 있는 등기소에 기재라 이런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게 등기소로 가기는 가지만 지금 바로 등기소에 등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법원에서 촉탁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클릭하면 안 되고 집행법원인 법원으로 일단 보냈다가 법원에서 법원 직원들이 등기소를 보내는 것이지 전자로 보내든 뭐든 법원에서 보내는 것이지 우리가 하는 직접 보내는 지금 등기를 우리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기 집행법원 제출력으로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납부 금액이 얼마냐 하니까 이거 말소잖아요. 뭐 소유권 이전 등기가 아니잖아요. 소유권 이전 등기 이렇게 비싸지만은 지금 말소 등기니까 4,000원뿐이 안 되잖아요. 4,000원 여기 4,000원입니다. 그래서 4,000원인지 알고 여기다가 금액을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4,000원 이렇게 작성 건수 한 개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다 저장 후 결제 바로 돈을 내려면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번호를 아까 그 전자소송 포털 여기에 입력해 주시면 여기서 이제
전자잖아요. 전자로 해가지고 여기에 입력해서 납부 확인을 하면 이게 싹 입력이 됩니다. 자동적으로. 금방 우리가 했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그 번호만 하면 자동적으로 됩니다. 그래서 등록하면은 이 위로 올라갑니다. 이 등록을 딱 하는 즉시에 그 번호가 그럼 이것은 설정할 때도 했기 때문에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설정과 다른 게 이제 송달료 이건데 설정은 그 임차권 등기명령 그 신청 할 때는 그냥 알아서 법원에서 인지세 송달료 얼마 내라 이렇게 딱 거기 들어가서 그것만 거기 가상 계좌에 해당 은행 가상 계좌에 입금하면 됐는데 이 말수는 그게 그렇게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 부분이 이제 그냥 기재하지 않고 하면은 추가로 또 똑같은 형식으로 해서 첨부해서 추가적으로 이제 법원에 또 제출해야 되는데 이 단계에서 해주면 이 단계에서 해주는 게 원칙입니다. 만약 까먹었다면 이제 추승을 해줘야죠. 이걸 갖다가 뭐 할지 몰라가지고 그래서 이거 은행 번호가 뭐 사건 번호가 아닙니다. 다 내고 은행 번호를 얘기하는 거예요. 금액은 보통 한 10,000원 내지 12,000원 하면은 추가적으로 남으면은 다시 환급계좌로 돌려주니까요. 상관없고 10,000원에서 12,000원 여기다가 하면 되겠습니다. 납부자 명의는 임차권 그 등기 명령 그를 신청한 사람 즉 채권자죠. 그러니까 임차인이죠. 임차인 채권자니까. 그다음에 임차인 주소 이렇게 해가지고 등록을 하면 되겠는데 이것을 하는 방법은 각 해당 은행 홈페이지로 들어가서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기 이제 송달료를 납부할 그 자기 주거래 은행 뭐 신한은행이든 국민은행이든 뭐 자기 주거래은행에 들어가서 로그인을 일단 해야 됩니다. 이렇게 로그인을 해가지고 여기서 이제 공과금을 찾아야 됩니다. 공과금이고 공과금에서 송달료를 클릭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송달료를 이제 납부해야 되겠죠. 송달료 납부를 누르고 송달료 납부를 누르면 이런 상황이 나타납니다. 여기에 이제 우리가 예납을 하는 거잖아요. 미리 내는 거니까 처음 내는 거니까 나중에 이제 적다고 더 내라 할 때는 이제 추납으로 하는 거고 일단 처음 내는 것은 예납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법원 코드가 사건 번호가 아니에요. 법원 코드 목록을 이제 누르면은 이제 각 은행이 여기 법원명이 쫙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서 법원명을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수원지방법원, 뭐 인천지방법원이잖아.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이렇게 찾으면 되겠습니다. 목록에서 이제 인천지방법원 여기 납부할 은행을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수원지방법원 가서 이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을 여기서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커서를 쭉 내려오셔가지고 수원지방법원 되겠죠. 밑으로 내려주시면 여기 부천지원이 있잖아요. 여기를 클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이거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됐는데 이게 잘못됐고요. 다시 잘못됐으면 다시 아까 거기 가가지고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는 수원지방법원이고요. 수원지방법원, 동부, 서울. 여기서 이제 인천지방법원, 부천 지원을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수원지방법원, 춘천지방법원. 여기 부천 지원 여기를 누르시면 이번에는 잘 들어왔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게 법원 코드 번호입니다. 사건 번호가 아니고 그 다음에 이제 비밀번호 눌러주시고
비밀번호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주소 찾기는 자기 주소를 이제 찾아서 이렇게 주소 찾기를 해서 여기서 예를 들어서 이제 제 주소를 이렇게 하면 이게 뜹니다. 뜨면 여기다 뭐 상세 입력하면 안 되고 여기를 한 번 더 클릭해 줍니다. 그럼 여기 들어왔죠? 여기다 이제 상세 주소를 이제 기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기재해 주시면 되겠고, 이제 여기서 이제 납부 금액 이름을 쓰고요. 납부할 금액을, 그러니까 이제 임차인 이름을 써야 되겠죠. 임차인이 지금 해제 신청을 하는 거니까요. 임차인을 뭐 제 이름으로 일단 쳐보겠습니다. 납부 금액은 보통 10,000원, 10,000원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해제는 10,000원, 뭐 나중에 더 내, 뭐 남는 것은 돌려주고 더 내라는 것은 추납으로 하면 되니까 일단은 10,000원으로 추납은 아까 하는 방법이 있죠. 똑같은 방식입니다. 옆에 추납 거기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신한은행 자기 계좌번호 쓰면 되고, 건수 뭐 한국이죠. 예금주 주의하고, 그러면 자동적으로 뜹니다. 그 다음에 다음을 눌러서 이렇게 하면은 뭐 되는데, 납부 실행으로 만들겠고요. 이제 취소를 해야 되겠죠. 납부 지금은 임의적으로 하는 거니까요. 우리가 그런 다음에 이제 나중에 다 됐다 하면은 뭐 여기 이렇게 눌러서 승가를 냈나 안 냈나를 확인할 수 있고, 여기 조의를 누르면 오늘은 뭐 낸 것이 없지만 전에 제가 낸 적이 있습니다. 임차권 해제 신청하면서 그것은 이제 밑에다가 이렇게 여기 있죠. 있기 때문에 조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키포인트가 이제 낸 것을 이미 그런 식으로 해서 내면은 이것을 예납 납부서를 뽑을 수가 있습니다. 예납 납부서를 뽑을 수가 있는데 은행번호, 아까 은행번호 중요한 게 여기 은행번호를 기재하게 되어 있고 이런 식으로 나왔기 때문에 이 내용을 아까 그 말소 신청서, 즉 해제 신청서에 이것을 보고 기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신한은행에서 낸 걸 보고 이 은행번호하고 금액하고 주소를 기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신청서에요. 여기에 은행번호하고 금액하고 납부자병은 지금 채무자가 채권자가 신청하고 있죠. 임차인이, 그러니까 임차인 이름하고 그 다음에 임차인 주소하고 해가지고 등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서 이제 전자신청으로 당사자가 하는 경우에는 뭐 이런 거 유의민의 전자수표 노하겠어 이런 거 필요 없습니다. 이거는 법무사가 대리로 할 때 이런 게 필요한 거고요. 그래서 첨부 자료에 그냥 필요 서류를 제출해 주면 되겠는데 제출 서류는 보통 이제 돈을 받았으니까 돈을 받았다는 그런 증빙 서류겠죠. 그 다음에 뭐 임차인 인감증명서 첨부하면 더 좋겠죠. 임차인이 하는 거니까 첨부하면 더 좋겠고,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 뭐 명령문 이런 것도 첨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하여튼 돈을 다 받았기 때문에 해제를 하는 거니까요. 거기에 맞는 그런 서류를 첨부해 주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임차권 등기명령을 이제 프린트를 하면은 이런 식으로 임차권 등기명령 해제 신청서 이렇게 해가지고 사건이 나오고 신청이 누구고 피신청이 누구 해가지고 이 사건에 관하여 신청인은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을 취하고 동사건에 대한 임차권 등기명령의 집행해제를 신청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화면이 뜨고 첨부 서류에는 이제 임차인 인감증명서하고 그 다음에 임대비용금 모두 반환다는 입금 받았다는 거, 입금증
이걸 하면 되겠고, 근데 입금한 사람이 임대인 명의면은 뭐 좋은데, 임대인 남편이라든가 뭐 이렇게 다른 사람이었을 때는 그 사람은 여기서는 부부 사이이기 때문에 임대인의 배우자 명의로 입금이 됐기 때문에 그걸 확인해주는 주민등록 등본하고 또 문자 메시지로 해가지고 남편 누구 명의로 통장이 들어왔는데 남편 맞냐, 이게 보증금 이걸 넣는 의사표시가 맞냐, 이런 식으로 입증을 해가지고 이게 임대보증금 반환 채무가 입금됐다는 것을 입증만 정확히 해주면 법원에서는 정확히 임대보증금 반환 채무가 이행됐구나. 그래서 권리자인 임차인이 해제 신청을 했구나. 이렇게 믿을 만한 인식을 해주면 되는 것이지, 뭐 특별하게 어떤 서류가 있다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그때 상황에 맞게 이렇게 해주면 되겠습니다. 상황에 맞게 이런 식으로 해주면 아무런 문제가 없겠습니다. 그래서 다 작성했으면 작성 완료를 누르시고 이제 전자 서명을 한 다음에 이제 제출해 주시면 모든 것이 끝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일은 임차권 등기 명령 그 해제 신청서, 즉 취하를 하고 말소를 촉탁하는 그런 거 신청하는 그런 과정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다음 또 다른 콘텐츠로 만나 뵐 때까지 안녕히 계십시오.